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부문 이사로 지원한 서울 남동부 소속의 닉네임은 김프, 본명은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해드릴 공약은 경영부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의사결정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여기 타이틀대로 균형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악한 미업의 문제점들을 먼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악한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특정 계층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고요. 그리고 정관상 대의원 의결 등의 방법이 존재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 규모로 분산된 국민TV에서는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의원도 의결권 행사가 힘든 현실에서 일반 조합원은 거의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저희 정관의 1인 1 의결권에 대해서 항상 소개가 되어 있지만 상시적으로 이것을 행사할 합당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절차가 만들어져도 그 절차에 강제력이 없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1인 1 의결권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안은 이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규모로 분산된 이런 오프라인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특정 계층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함으로 인해서 1인 1 의결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요. 뒷부분에서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만약에 온라인 플랫폼을 제안한다 그래서 기존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기존의 피라미드 조직을 유지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전문위원회라는 기능도 도입하고 그래서 좀 더 일반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뒤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투표 방식 이건 제가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힘의 균형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사장, 이사회 이렇게 있고요. 대의원은 저희 비상근 일반 조합원들의 이제 활동을 독려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이제 국장과 각 미디어국이 있죠. 미디어 국장님들은 실제 상근 조합원 직원들을 이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이제 균형 지점 민주주의에서는 역 피라미드 의사결정이라 그래서 상위일수록 이제 영향력과 대표성을 인정은 하되 하위일수록 결정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개념을 두 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 대의원이 뒤집을 수 있고 대의원이 결정한 걸 전문위원회가 뒤집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우리 일반 조합원이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1인 1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위원회 구성. 이제 현재는 공식위원회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선관위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는 되지만은 이제 그건 항상 임시적인 위원회고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전문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공식위원회를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은 일단 제가 올해 4월에 특허로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바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역피라미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제입니다. 이제 전국 자동차 동호회에서 여름 MT를 어느 지역으로 갈지 투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이라면 동호회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각 지역별 대표들이 너네들이 알아서 투표를 해라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모든 회원들에게 이번에 MT 갈 거니까 요 용인, 금강, 울진, 동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상 동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해도 불만이 있고요. 각 지역 대표들이 결정해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솔직히 실현이 불가능하죠. 특히 전국 규모에서는 회원이 막 몇만 명 이럴 텐데 이거는 거의 현실성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균형 직접 민주주의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동호회장이 먼저 용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대표도 용인, 대전 대표는 울진, 광주 대표는 금강, 부산 대표는 울진. 이게 뭐냐면 각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전만 예외적이죠. 자, 이제 회원 1의 경우에를 보겠습니다. 회원 1은 이번 MT 표결에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레벨인 서울 대표가 결정한 게 그대로 위임이 내려왔습니다. 결정이 회원 2도 마찬가지죠. 회원 3는 본인이 직접 나는 동해를 가고 싶어 라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대표가 용인이라고 한 걸 뒤집은 거죠. 회원 4도 금강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은 이제 이 화살표랑 밑줄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누가 표결을 했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이제 동해가 4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울진이 3표, 금강이 2표, 용이 2표 해서 최종적으로는 동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거는 대표는 용인을 선택했고요. 만약에 지역 대표끼리 투표를 했다면 울진이 됐겠죠. 울진이 2표로 됐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 각 회원 개개인 회원까지 다 의사를 물어본 결과 이렇게 투표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예제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전문위원회는 조합원,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 또는 뭐 상근, 직원들 또는 뭐 기타 뭐 이사진 뭐 이런 이미 직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절차는 뭐 3인 이상의 조직으로 또 뭐 모든 발기인의 서명을 받아서 대표자를 지정한 시스템의 제처럼 뭐 이런 거는 하나의 절차고요. 이제 전문위원회는 이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독자적인 게시판을 할당받아서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요. 뭐 그냥 다음이나 네이버의 카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의 권한 행사,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권한 행사는 각 조합원이 직접 지명을 해서 위임을 받아야 한 표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자격을 유지하려면 뭐 반드시 활동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운영을 하는 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변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명칭은 전문위원회이지만 반드시 전문적이지 않아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적이지 않으면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지명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전문위원회는 이런 기존의 이제 이사진,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이사진 또 지역에 기반한 지역대의원보다 더 하위에 조합원이 직접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3단계에 위치하는 그런 권한 관계입니다. 이제 이 전문위원회가 포함돼서 실제 균형 직접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 개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기존 방식이라면 이 사진이 결정하면 그대로 다 통과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전문위원회로서는 이제 뉴스팀, 운영팀, 혁신팀, 사업팀이 존재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운영팀과 뉴스팀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팀과 사업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정말 혁신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당연히 자신들이 발의한 거니까 찬성을 했고요. 이제 지역으로서는 이제 서울대의원은 반대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대전은 기권을 했습니다. 부산은 찬성을 했네요. 여기는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봅시다. 이제 회원 1의 경우에는 평소에 혁신팀을 지지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혁신팀은 찬성을 했으니까 위원회까지는 찬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진 찬성, 서울대의원 반대, 다시 전문위원회 찬성. 근데 이제 회원 1의 경우에는 이번 이사진이 제출한 이제 경영효율화를 보고 직접 보고 난 여기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반대를 직접 누른 케이스입니다. 회원 2의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까지는 회원 1과 같네요. 다만 회원 2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표결에서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회원 3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혁신팀과 사업팀을 지정을 해놨네요. 예, 그래서 지지를 해놔서 혁신팀도 찬성, 사업팀도 찬성, 이래서 위원회 정리 찬성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찬성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회원 3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네요. 예, 그래서 반대가 됐고요. 회원 4의 경우에는 평소에 혁신팀, 뉴스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혁신팀의 찬성과 뉴스팀의 반대가 이제 경합을 했잖아요. 이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보입니다. 유보. 그래서 유보된 경우에는 뭡니까? 바로 위에. 왜냐면 이제 대표성이 하나도 높고 그만큼 결정권이 하나도 낮은 바로 위에 꽤 내려옵니다. 근데 회원 4의 경우에는 직접 표결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반대입니다. 자, 대전 대의원을 보겠습니다. 대전 대의원의 경우에는 다 그 표결이 갈려서 기권이 됐네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기권 다 하나 해서 기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권에 의한 유보가 됐고요. 유보 상태입니다. 회원 5의 경우에는 평소에 아무런 위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것도 지지를 안 해놨는데 이번 이사진이 발표한 경영 효율화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면 그래서 이사진에 찬성한 게 그대로 끝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찬성이 됐고요. 회원 6의 경우에는 평소에 위원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놨다가 근데 이번에 이사진이 발표한 경영 효율화는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직접 반대로 누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반대로 뒤집어졌죠. 자, 회원 7의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운영팀과 뉴스팀을 열렬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반대래요. 그래서 반대인데 회원 7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대로 위원회 결정을 그냥 받아들여서 반대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부산을 보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찬성 2, 반대 1 해서 찬성이 됐고요. 찬성이죠. 그리고 회원 8의 경우에는 위원회 평소에 뉴스팀을 반대를 해놨는데 위원 8의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반대가 됐고요. 회원 9의 경우에는 평소에 뉴스팀을 지지해서 위원회까지는 반대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회원 8과 같죠. 다만 직접 본인이 찬성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찬성을 뒤집어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회원 10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은 찬성 4, 반대 6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대의원과 일반 조합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균형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은 기존 조직 체계에 아무런 변경점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대의원의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기 지역의 조합원의 의견 수렴과 활동 증진에 임하시면 되고요.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도 지역에서나 온라인 상에서나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균형 시스템이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의원께서는 이제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해당 의견을 표출함에 있어서 지역 조합원 수만큼 자동 위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음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구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의 회원 6이 직접 뭔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제안을 했습니다. 수많은 조합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겠죠. 사실 뭐가 일어난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무관심에 의한 기권이라고 가정하고, 다만 이제 대전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의 회원이 뭔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대의원에서 고민을 해봅니다. 이 발의 회원 6이 발의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어떨까 고민해 논의를 한 결과 이제 찬성이 됐죠. 찬성 둘, 반대 하나, 기권 0 이래서 찬성이 됐습니다. 자, 회원 5의 경우를 봅시다. 회원 5는 뭐 앞서 예제 2에서도 그랬지만은 별로 이 조직의 운영이나 뭐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전 대의원에 찬성한 게 그대로 내려왔고요. 자, 회원 7의 경우에는 평소에 운영팀과 뉴스팀을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팀의 경우에는 다시 보는 겁니다. 회원 6이 발의한 내용이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반대가 나왔습니다. 이제 뉴스팀도 반대를 했죠. 그래서 반대가 됐고, 회원 7은 그대로 내려왔네요. 반대. 자, 이제 대전 에어리어가 이렇게 대전 영역이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 관심 있게 지켜보던 부산 대의원이 이제 의견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이런 발의가 났고 이렇게 뭐가 찬성이 됐고 이런데 부산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 논의를 한 결과 찬성이 나왔네요. 둘 하나 0. 그리고 이제 회원 8, 9, 10도 똑같이 뭐 위임 관계와 본인의 최종 투표 결과에 따라서 뭐 반대 찬성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벌써 절반 이상이 10분의 6 아닌가? 절반 이상이 뭔가 막 의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의견 수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원도 마지막에 가세를 해서 의견 논의를 했더니 반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원 1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회원 6이 발의한 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본인은 찬성을 누른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원 2, 3, 4도 각각의 뭐 이 권한관계 그리고 자신의 표결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표결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찬성 6 반대 4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예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기존처럼 이 사진 또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자에 의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회원이나 대의원에 의한 발의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보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고 제가 또 IT 개발자고 또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게 국정원 해킹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 이슈를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B 변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균형 시스템은 실시간 DB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데이터가 뭐 투표이인 발의 여러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뭐 변조가 됐더라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수정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고도 가능하고요. 내가 뭐 특정 사안에서 반대 또는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데이터가 돼 있다. 이건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시면은 뭐 제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관리팀이 있으면 관리팀이 조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증정책. 이거는 뭐 사실 최근 많은 분들께서 이미 써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SMS 이제 단말 인증 중에 하나죠. SMS 인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TV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SMS 5원, 10원 이거 쓰는 것도 아깝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 무료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 OTP라 그래서 OTP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금융권에서 이체나 이런 거 할 때 OTP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스마트폰 앱으로 설치를 해서 OTP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뭐 이런 대중적인 기술도 있고 이제 국가에서 보증된 방식도 있죠. IPN 공인인증. 근데 이건 제가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식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는 결국에는 중앙집중관리시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원이 털면은 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신 분산 인증 기술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란 전자화폐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도 스터디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연구, 실험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이사 출마 이유, 이사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이제 이사 출마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함에 있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정관으로는 온라인 투표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 개정이 필요하고요. 정관 개정은 아시다시피 만약에 제가 이사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타 분야 이사 선출 시에도 이제 이런 뭐 온라인 투표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당선돼서 저 혼자 온라인 투표에 기반한 의사결정 하자 했는데 다른 뭐 5명, 6명 이런 다른 이사분께서 다 반대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정관이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고민할 게 아니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현행법상의 제한 때문에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면은 이제 균형 시스템을 위한 권력 분리를 위해 색다른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지금 현재 법대생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정관 개정이 안 되고 뭐 부분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뭐는 가능하고 뭐는 불가능하고 이런 걸 또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사가 되지 않으면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 현재는 이제 이 균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도를 제한하는 단계지 완성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그 구현이 되려면 제가 국민TV에 들어가서 뭐 저는 3달 정도 봅니다. 그래서 3달 가량의 초기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만 데모가 나오고 이제 시험적 베타 버전으로 해서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이 실제 써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만약에 어떤 기능이 불편하다 어떤 기능을 추가해달라 이제 이러면 제가 또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추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상근이사로 근무를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출마를 했고요. 자, 이사 당선 외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것도 그냥 간단히 써놨습니다. 이제 원래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을 비롯해서 근현대 정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4월에 특허 출원한 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사가 안 되더라도 어쨌거나 저는 독립적인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이고요. 당연히 유료 API 뭐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이사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뭐 국민TV에서 알아서 뭐 돈 내고 API 쓰셔가지고 커스터마이즈 정하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기타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다 메인 공약, 저의 주요 공약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사가 되려는 이유를 설명드렸다면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사가 되면은 이제 이러이러한 역할도 할 거다라는 이제 기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죠. 현 노사 분쟁을 해야 되는데 저의 입장은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일단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재 노사 분계의 핵심 쟁점이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게시판에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를 보시고요. 저의 의사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가 7월달에 정리한 내용인데 이제 이번에 노조 측에서 이제 뭐 뉴스케이 새로 고침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상세하게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아마 제가 앞서 정리했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저는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요소를 해결하고 정상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근 직원의 업무 보고 공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계속 나왔던 문제가 현재 상근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국장이 될 수 있고 이사진이 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상근 조합원의 상근 조합원과 비상근 조합원이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게 많은 최근에 나온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해결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은 모든 조합원이라 생각하기에 모든 상근 직원의 업무 보고는 이제 조합 내 별도 게시판을 생성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IT 또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뭐 조합원 통계 보고 재정 보고 계약 보고도 아무래도 실시간 정보 공개 쪽으로 제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어 제가 이사가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타 공약입니다. 네, 일단 저의 공약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예,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되는 사항도 게시판에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확인되는 대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